기술 변화가 워낙 빠른 이 반도체 산업, 여기서 사실 후발주자가 선두를 따라잡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들 하죠. 그런데 여기 그 어려운 걸 해낸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자료는요. 중국의 팹리스 반도체 기업, 그러니까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하이실리콘이 어떻게 보면 파괴적 혁신, 이걸 이뤄냈는지 분석한 연구 논문입니다. 네, 맞아요. 이 논문이 하이실리콘의 한 15년 정도 역사를 쭉 따라가면서 후발주자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그 경로를 SMART라는 5단계 틀로 설명을 하거든요. SMART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 혁신 전략이나 후발주자의 생존 방식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시면 오늘 내용이 아주 흥미로우실 겁니다. 하이실리콘이 어떻게 틈새에서 시작해서 결국 주류 시장까지 뒤흔들게 됐는지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우선 파괴적 혁신, 이 개념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이게 기존의 강자들이 좀 주목하지 않는 시장, 예를 들면 저가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능의 시장, 여기서 시작해서 결국엔 주류 시장까지 파고드는 그런 혁신을 말하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하이실리콘 같은 경우도 보면 2004년에 화웨이 자회사로 출발을 했는데 2009년에 내놓은 첫 칩, 그 K3 V1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기술적인 문제도 좀 있었고 시장에서 잘 안 받아들여졌죠. 아, 시작부터 좀 삐걱거렸군요. 네, 출발이 아주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당시 또 중국 시장 상황도 봐야 하는데요. 반도체 수요는 막 엄청난데 자금률은 2019년 기준으로 봐도 15% 정도밖에 안 됐고요. 15%요? 생각보다 훨씬 낮네요. 그렇죠. 그리고 퀄컴 같은 글로벌 강자들이 시장을 완전히 꽉 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이실리콘 같은 후발주자에게는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던 거죠. 돌파구가 절실했습니다. 그 돌파구가 마련되기 시작한 게 2010년에서 2012년 사이라고 하셨죠. 여기서 이제 논문이 제시한 그 SMART 프레임워크의 첫 글자 S, 전략적 방향 S, 이게 드러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전략적 방향 설정인데요. 하이실리콘은 외부 시장에 바로 파는 대신에 모회사인 화웨이에 먼저 칩을 공급하는 수직적 통합 전략을 선택합니다. 아, 일단 내부 시장부터 공략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군요. 그렇죠. 그 결정이 바로 다음 단계인 시장 식별, M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화웨이라는 아주 든든한 내부 시장, 그리고 충성도 높은 고객을 확보한 셈이죠. 네네. 그래서 사실 초기 칩, 그 K3 V2도 기술적인 결함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화웨이의 중고가 스마트폰에 이게 탑재가 되면서 정말 귀중한 경험이랑 데이터를 쌓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요. 보통 후발주자들은 저가 시장부터 노리잖아요. 네, 보통 그렇게들 하죠. 근데 하이실리콘은 처음부터 중고가 시장을 공략했다는 거예요. 그게 좀 다른 점이죠. 아, 그게 좀 의외네요. 그럼 그렇게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하고 나서는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내부 역량을 키우는 단계로 넘어갔겠군요. 정확합니다.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역량 구축, A입니다. Ability. 2013년부터 한 2016년까지 리더십을 강화하고 외부 기술도 적극적으로 흡수하면서 매년 정말 엄청난 R&D 투자를 감행합니다. 매년이요? 와. 네, 이게 바로 네 번째 핵심 요소인 독자 기술 R&D, R로 이어지는 동력이 되는 거죠. 특히 2014년에 독자 개발한 통신칩, 베이스밴드라고 하죠. 스마트폰의 핵심 통신 기능을 담당하는 그 칩. 이걸 통합한 기린 920, 이게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아, 그 기린칩이 그때 나온 거군요. 그게 기술 자립의 발판이 된 셈이네요. 그렇죠. 이걸로 이제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선 거죠. 매년 그렇게 막대한 R&D 투자를 했다니 정말 대단한 결단이었네요. 그럼 기술력이랑 제품 경쟁력이 어느 정도 갖춰진 다음에는 어떻게 움직였나요? 시장 진입 타이밍도 중요했을 텐데요. 그게 바로 마지막 단계, 시장 진입 타이밍, T입니다. 타이밍. 2017년 이후에는 AI 기능을 강화한 기린 970 같은 아주 혁신적인 칩들을 내놓으면서 기술 선도 그룹에 합류하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내부적으로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판단한 2018년에 이르러서야 그때 비로소 외부 시장에 칩 판매를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아, 바로 내놓은 게 아니라 좀 기다렸군요. 네, 내부 시장에서 충분히 검증하고 위험을 줄인 다음에 이제 주류 시장으로 진출한 거죠. 아주 영리한 타이밍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하이실리콘은 결국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전략적인 선택 S, 그리고 안정적인 초기 시장 확보 M, 꾸준한 역량 강화 A, 독자 기술 개발 R, 마지막으로 아주 영리한 시장 진입 시점 선택 T까지 이 SMART 요소들을 잘 활용해서 파괴적 혁신을 성공시킨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SMART 요소들이 그냥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시너지를 낸 거죠. 특히 그 든든한 모회사를 활용한 초기 시장 확보, 그리고 정말 흔들리지 않고 지속했던 R&D 투자. 이게 없었다면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후발주자도 어떻게 성공적인 혁신 경로를 만들 수 있는지 이걸 정말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 살펴본 이 하이실리콘 사례와 SMART 프레임워크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의 후발자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 어떤 전략을 선택하고 또 얼마나 꾸준히 역량을 쌓아서 기회를 딱 포착하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점을 보여주죠. 어쩌면 여러분이 속한 분야나 아니면 관심 있는 산업의 후발주자들에게 이 프레임워크를 한번 적용해보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 그런데 이 논문은 주로 기업 내부의 어떤 전략적 요인에 초점을 맞췄지만 사실 외부 환경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는 없겠죠. 물론입니다. 그 부분도 당연히 고려해야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논의한 이 SMART 요인들 외에 하이실리콘의 성공 뒤에는 중국이라는 그 거대한 내수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지원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과연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을지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